부천시 공무원 노조가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에 해당 시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계양구에서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단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부평 지역 이웃들에게 연탄을 선물했습니다.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겪었던 계양산성박물관. 이 계양산성박물관이 내년 3월 드디어 개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부천 지역 시민단체와 부천시 공무원 노조는 일명 베스트 시의원과 워스트 시의원을 선정했는데요. 부천시 공무원 노조가 워스트 시의원에 뽑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 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과 9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의원들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조는 해당 시의원들이 이권 개입과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갑질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천 지역 공공부문 6개 기관 노조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갑질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다 끝나는 시간에 전화로 나 어디 지금 필요하니까 대관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원은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없다라면 이거는 뭐 경기도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 내지는 일명 갑질 시의원으로 지적된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이권 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 전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당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접수는 받지 않고 있고 증빙자료 등 정해진 양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경기도당이 아닌 중앙당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처럼 쉽게 접하기 힘든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계양구에 마련됐습니다. 10년차 북한 이탈 주민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 다양한 북녘의 맛을 시민들에게 선보인 건데요. 생소한 모양과 낯선 맛에도 단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납작하게 자른 두부에 밥을 채워 넣은 두부밥부터 밀가루에 전분을 섞어 만든 일명 손가락 과자도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평범한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입니다. 계양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북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먹을거리를 맛보는 재미. 생소한 요리지만 시민들의 입맛에도 꼭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좀 너무 달아. 근데 여기는 아주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네요. 맛있어요, 아주. 손끝으로 고향의 맛을 빚어내는 요리사는 북한 이탈 주민 70살 이득송 씨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 씨는 지난 2009년 자녀들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은 10년 차. 고향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리움이 더 짙어집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정말 이 북한 고향의 음식을 이렇게 남한 분들에게 전도하는 걸 보게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네. 빨리 통일됐으면 정말 서로 이렇게 음식 문화라든지 모든 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고향을 그리며 정성으로 만든 북녘 땅의 음식이 시민들에게는 한민족의 입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부평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탄을 선물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나눔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바쁩니다. 지게에 쌓인 연탄이 무거울 법도 하지만 연탄을 나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흐릅니다. 무겁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것쯤이야 뭐. 저희가 10년 동안 이걸 날려드렸어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 지회가 부평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탄 5,000장을 선물했습니다. 매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설협회. 이번에는 나눔의 장소를 부평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저희가 이 인천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라고 이렇게 해마다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시린 겨울, 주민들은 나눔의 손길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기술자분들만 오신 것 같고 감사히 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나상길 부평구 의회 의장, 신진영 부평구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또 우리 상국동의 연탄을 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연탄을 같이 날라주실 거고 앞으로 더 따뜻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주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시공사 부실 등을 이유로 한때 공사가 멈춰섰던 계양산성 박물관이 내년 3월 개관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는 계양산성 박물관은 현재 공정률 95%를 넘기며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양구는 완공기한 연기 등 부실을 이유로 기존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어 지난 9월 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년 개관하는 박물관에는 계양산성에서 나온 삼국시대 발굴 유물을 더해 지역의 역사 유물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2020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의결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김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립니다. 먼저 16일 김포 전류리포구에서는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순국 선열을 기리는 진혼제가 열리는데요. 현장에서는 한강하구의 옛 포구를 소개하는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같은 날 김포 아트빌리지에서는 한강하구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낸 제1회 한강하구 생태환경예술제가 열리는데요. 예술인들은 퍼포먼스와 오페라, 시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한강하구를 지켜나가자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나 전자 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도 점차 증가해 2022년엔 20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구축을 통해 교통 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게 목표. 먼저 늘어나는 스마트 모빌리티 수요에 비해 빈약한 인프라 구축에 힘씁니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지난 8일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실증 특례를 통해 화성 동탄 이신도시의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고 다음 달엔 시흥시와 산단에서도 가능합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성남 판교와 광교 원천, 동탄 호수공원 일대, 경기 행복주택 단지에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차장을 시범 설치합니다. 또 대중교통 환승 거점과 생활 편의시설, 도내 학교 실내 체육관에도 전용 주차장 설치를 추진합니다. 하남 미사일 환승센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을 만듭니다.
경기도는 교통 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조창순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국 자매도시 충칭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중국 출장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충칭과 산둥성의 일정을 마친 인천시 대표단은 13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방문하고 장하이보 웨이아이시 시장을 예방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중국 방문 4일차인 박남춘 인천시장 일행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된 웨이아이시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물류의 중심지인 웨이아이시는 인구 300만 도시로 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입니다. 인천시 대표단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방문을 시작으로 웨이아이시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는 2016년 개관한 이후 인천시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표단은 이곳에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대표단은 장하이보 웨이아이시 시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백령도와 웨이아이시 간 국제 여객선 항로 개설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한중 국제항로 개설을 위해선 한중 해운회담 의제 상정이 선결 조건인 만큼 항로 개설 건이 회담 의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인천시와 웨이아이시의 지방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복합물류 운송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양 도시 간 긴밀한 협력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의 모범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상공회의소와 웨이아이 국제상회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시 대표단의 웨이아이 방문으로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 도시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난 14일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구리 풍물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계양산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 단원들은 계양산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에 빗대 사물놀이와 판군 무대를 꾸몄습니다. 지난 2011년 창단한 계양구리 풍물단은 해마다 지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4일 환경부에서 주최한 2019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폐가전 수거와 홍보 실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15톤을 폐가전제품으로 무상방문 수거했는데요. 이는 2017년과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천시에는 느림과 여유라는 이름의 특별한 카페가 있는데요.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생대학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직업훈련 카페입니다. 특히 카페에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해 생긴 수입금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부천시는 지난 14일 상동 어울마당 1층에 느림과 여유 카페 4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점으로 느림과 여유 카페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도 모두 19명으로 늘었는데요. 부천시는 앞으로도 느림과 여유 카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서 해마다 2만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학생 안전을 위해 분교의 경우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일 때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학교 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 보건교사 수는 12학급 이상일 경우 1명이며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20개 분교 중 90%에 해당하는 18곳이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88,17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 출생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출생아 수의 32만 6천여 명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10명 가운데 2.7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경기도는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젊은 층 유입이 늘었고 신혼부부와 기존 인구 비중이 높은 점이 출생아 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가 긴급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9천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재산 기준도 시지역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군지역 9,5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 완화로 9,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4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3건을 적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정행위는 쉬는 시간에 전자담배를 꺼내놓았거나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응시자 한 명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한 개 과목 문제지만 꺼내 풀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2 선택 과목지 문제지를 모두 책상에 올려두었다가 발각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실시되는 상담 서비스에서는 수능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시험 이후 학생들이 시험 결과에 대해 불안과 부담감으로 우울감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기를 당부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1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당은 지난달 20일 저녁 7시쯤 계양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사람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나머지 일당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흉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구입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찌르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낮 1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토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 보여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예년보다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일교차 큰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큽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충청도와 경북, 전북은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구름만 끼겠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토요일 서해상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고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